제가 사회생활에 무지하고 경험이 없었을 때에는 난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 적금과 예금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은 대출이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안 해본 놈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계약서 한 장 쓰면 돈을 빌려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현실은 대출은커녕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사회초년생이나 예비 사회초년생들은 공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은행에 가서 대출하겠다고 말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은행에 가셔서 저 대출 받으러 왔는데 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오고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요, 가슴에 목이 탁 하고 박히는 이런 답변이 돌아오고 현실을 직시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권투로 말하면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냐 못하는 선수냐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적을 보면 됩니다. 10전 9승 1패다. 너는 잘하는 선수야. 10전 1승 9패다. 너는 못하는 선수야. 결국 권투 선수에 있어서 전적은 그 선수의 얼굴이자 명함과도 같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런 기준치인 전적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지, 예금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마저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 없어도 신용등급이라는 것을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은행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신용등급이 좋으면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하는 신용등급이 좋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용등급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신용등급을 1분 만에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면 신용등급,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마이너스 통장, 이 영상들만 보더라도 조회수가 약 100만 건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신용등급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8% 정도의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과 3% 정도의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용을 평가해주는 사람이라면 이 8% 이자를 내는 사람과 3%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더 높은 신용 점수를 주겠어요?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연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3% 이자를 쓰는 사람보다 8% 이자를 쓰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겠어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신용등급도 이런 걸 따집니다. 8% 이자를 썼던 당시에 막 내가 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도 적었고 그리고 직급도 낮았어. 그런데 지금은 승진도 해서 연봉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잘 냈다면 나 취업도 했고요, 연봉도 올랐고요, 그동안에 거래도 잘했으니까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대 금리가 4%대 금리로 조정이 되었다면 신용등급이 당장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네이버를 하다가 실시간 검색어를 봤어요. 알다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살펴봤더니 금융 쪽에 요즘에 핫하다는 인싸 앱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앱을 써서 신용을 올린 누적 점수가 110만 점을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110만 점이면 이 앱을 써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공인인증서 연동 한 번만 하면은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한눈에 볼 수도 있었고, 화보창은 보니까 업계 최초로 카카오뱅크와 연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업계 최초로 모든 은행과 연계를 시작한 기술력 있는 곳이라는 거겠죠.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신용점수를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너네는 뭘 하느냐 이렇게 한번 봤더니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연금 납부네요. 이렇게 비금융권 정보를 조회해서 간단하게 신용평가사한테 보내고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크레딧이나 올 크레딧에 6개월 주기로 번거롭게 갱신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앱을 쓰니까 이런 점이 보완돼서 좀 나은 것 같고,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유료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신용도에 영향 없이 조회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을 관리할 때 가계부를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앱을 쓰면은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소비를 했는지, 주유비로 얼마나 썼는지, 문화생활비로 얼마나 썼는지, 외식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를 자동으로 가계부를 써주더라고요. 소비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 내가 지출 계획을 또 세워볼 수도 있겠죠. 또 아까 말했던 신용이나 소득이 오르면 대출 이자를 낮출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올라갔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감소가 됐거나 시기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서 소득이 늘어났거나 혹은 전문 자격증을 땄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요즘 핀테크 기업들이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이런 금융 니즈를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신박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의 불이익이 가해졌고 또 비용도 유료라서 내 신용등급을 정작 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게 불합리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단순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신용등급 조회를 너무 꺼려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본인의 신용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신용등급은 어디까지나 신용에 따르기 때문에 현금 거래나 예금, 적금 상품은 이 신용등급이랑은 무관합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5등급에서 6등급이 나올 거예요. 물론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월 1억씩 적금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다면 특정하는 내부 신용도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 신용도가 올라가서 향후 대출을 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던지 혹은 수수료를 인하를 해주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은행의 내부 평가이지 타 은행과 공유되는 신용등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소득이 낮더라도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알다 앱은 모든 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앱을 하나라도 잘 활용을 한다면 재테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